아침부터 아이들하고 실갱이 하시고, 아침부터 뭐 준비물이 안 됐네, 양말이 어딨네, 반찬이 어떻네, 왜 아침에 깨웠네, 이러면서 이제 지인상이란 지인상은 다 피고, 걔네들 통학시키고, 어머님이 맞벌이시거나 그러면 이제 출근하시면서 이 영상을 아버님, 어머님들이 보실 건데, 오늘은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들으면 이제 열불이 터질 만한, 그리고 부러워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아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이 학부모님 나름대로 되게 고민이 될 부분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한번 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집 공부하다가 수학학원 보내달라고 해서 초6 때 중1 과정 들어갈 때쯤 학원 갔는데 수1을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가 수학 좋아하고 이해력이 조금 있다 싶었는데 집에서 문제 푸는 거 보니 구멍도 많은 것 같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재학년부터 풀이식 등 꼼꼼히 하는 곳으로 가서 다지기 하고 있어요. 학원 다니면서도 학기에 3권 정도 심화서 풀고 있고요. 중3 심화까지는 속도가 붙어서 일주일에 한 권씩 풀 때도 있더라고요. 물리든 수학이든 안 풀리는 문제는 며칠씩 붙잡고 있다가 풀릴 때 그게 너무 재밌고 좋대요. 과학도 좋아해서 홍공으로 물리원까지 끝냈는데 인강 들으며 이것저것 찾아보며 주말에 틈틈이 혼자 하다 보니 1년 정도 걸린 듯해요. 물리는 처음 5개념 잡히면 안 된다고 해서 혹시나 싶어 모고 몇 번 풀어보니 안정 3등급은 나오더라고요. 몇 번 더 깊게 공부하면 조금씩 올라갈 거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리 배우더니 물리가 너무 재밌다고 화학원 다 들으면 물리2 공부하고 싶다며 과거 얘기를 하는데 특목고 대비학원 다니자니 혼자 깨우치며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며 혼자 공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컴퓨터, 수학, 과학, 순이었는데 컴퓨터, 물리학, 수학, 순으로 바뀌었네요. 다른 과목들도 다 좋아하고 시험도 국어 빼고는 거의 만점에 학년에 상은 6개, 7개가 기본으로 받고 있고요. 컴퓨터가 1순위인 아이라 정보대회 입상도 하고요. 학원 아니고 혼자 공부해서 과거 힘들까요? 아이가 수학, 영어, 컴퓨터만 원해서 보내달라 그럴 때 보내주었고요. 그 외에 취미로 운동 등 다니고 있고요. 영어도 내신 영어는 싫다 해서 토익, 토플, 탭스 배우고 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배워라 하는 주의고 내신 대비 공부며 선행도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어디까지 공부했나 어느 부분 조금 힘들었나 물어보고 좀 더 다니고 싶으면 계획 수정 등 해주는 정도입니다. 저야 꼭 과거 가라 그런 건 아니라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게 하는데 나중에 학원 보낼 걸 좀 더 간섭할 걸 후회할까 싶어 너무 고민입니다. 공부 강제성 없이 하는 아이라 강제적으로 개입이 필요한가 싶고 고민이네요. 학원 숙제 등이 많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문제 푸는 거 재밌다고 하고 그냥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억지로 시키기도 그렇고 그냥 이대로 과거 가기 위한 선행 준비도 부족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과거가 아니더라도 저 혼자 알아서 공부해서 성과 내는 것에 만족합니다만 나중에 후회할 일 있을 것 같아 걱정이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이 친구는요. 제가 영재고를 추천을 할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일반인이니까 우리의 왼수들을 떠올리면서 가슴을 치거나 지금 옆에 있다 그러면은 안 쳐다보는 걸로 할게요. 예. 안 쳐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주의사항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 친구의 학습 방법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비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학습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반에 수학에서 선행을 뺐던 거에 대해서는 기본기에 대한 것들을 아이가 인식을 했고 그 기본기를 차근차근히 해서 그게 완벽하게 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도 집착도도 굉장히 좋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알 수 있을 때까지 본다는 게요. 이게 일반적인 아이들한테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얘는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쾌감이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왼수대기들은 요렇게 좀 하다 보면 안 해. 안 해. 나랑 안 맞아.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한 번 하고요. 두 번째까지 세 번째 되고 있으면 보통은 이 아이한테 풀이과정과 함께 설명을 하거나 다시 암기시킵니다. 이 친구가 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잘 돼 있는 방식이에요. 본인이 인강만 들어도 집중도 있게 볼 수 있고 풀이과정 하는 동안 이 친구도 괴로워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에서는 괴로운데 풀어냈을 때 쾌감이 이 괴로움을 다 이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깨우쳤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쾌감을 갖고 있는데, 아마 제가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서술되어 있는 내용만 봤을 때는요, 문제 풀이 과정도 굉장히 이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물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 친구가 뭘 틀리는지 좀 봐보시면 알겠지만 고도의 계산이 필요한 역학 파트를 틀리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기억, 니은, 디귿 선지에 있는 내용들을 틀리는지, 이것만 보강해 주시면 돼요. 코칭을 받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간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 친구는 그걸 혼자 알아낼 수 있는 수준이 분명히 될 거라고 보긴 합니다. 이 학습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은 그런 거고, 영어 내신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아이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만약에 본인이 과고나 영재고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과고는 영어가 문제가 별로 안 돼. 영재고는 영어가 중요하긴 해요. 영재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영재고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네이밍에 영재고가 붙어 있는 거는 한국, 세종, 인천, 이 세 군데는 영재고라는 네이밍이 달려 있어요. 나머지는 과학고라는 네이밍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영재고입니다. 서울, 경기,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는 과학고 네이밍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과학고랑 영재고랑 다른 겁니다. 영재고는 영재 캠프라는 거를 또 진행을 해야 되고 영재성 검사를 받습니다. 재능적으로 타고난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공부 방식은 제가 긴 시간 동안 봤지만 영재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저런 방식으로 돼요. 그래서 영재성 검사랑 이제 영재고 준비에 관련된 얘기를 아이한테 해주는 게 어떤가. 그리고 어머님이 혹시나 사교육을 할 걸 이렇게 후회할까봐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아무리 그 마음을 먹어도 아이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의 그 즐거움,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한테는 괴로움과 인생의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의 공부지만 이 친구한테는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공부 방식 자체도 잘 잡혀있고. 이 즐거움을 깨지 말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안에 왼수 한 마리씩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보시면서 그냥 저런 친구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옆에 있는 왼수들한테 또 하면은 또 걔네들 발작 버튼 눌리면 어머님 아버님 심리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냥 걔네들은 그냥 일반인, 이 친구는 다른 부류의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이 친구는 지금 현재 공부 방식을 유지를 하시는데 진도랑 이런 거 너무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가끔 한 번씩은 이제 전문학원에 가서 레벨링이나 이런 걸 체크를 좀 받으시면은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듣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건, 영재고는 원서로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가는 게 좋고요. 영재고에서 이제 서울대를 가신 분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일반고에서 서울대에 가신 분들은 자존감이 엄청나세요. 일반고에 있었던 분은 그냥 자기가 최고였잖아요, 항상. 근데 영재고에서 이미 거기서 다 박살이 나봤거든. 그 안에서도 미친 듯이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온 거잖아요. 영재고에 한번 가보면 이제 경쟁이라는 걸 한번 느껴볼 거고, 그럼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게 충분히 잘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영어 부분만 내신 조금만 더 챙겨주시고, 영어는 잘하니까요, 좀 더 챙겨주시고, 호불호가 있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친구가. 또 열심히 하니까 굳이 어머니가 여기선 더 참견하시는 것보다 이대로 가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게 저희가 왼수들을 키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엄마 아빠의 시간을 태워서, 인생을 태워서 돈을 만들어요. 이게 경제력이잖아요.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태워서 만드는 그 돈을 자식의 인생에 투여를 하는 건데, 그거를 좀 적게 드릴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경제적이고 효자인 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말하면서도 너무 막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또 자식들하고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들아, 도망쳐. 우선은 이 친구는 다른 솔루션은 딱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중간중간 한번 영재성 검사라든가 이런 거 한번 받아보시고, 과거보다는 영재고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재고 갈만한 베이스는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한테 대한 솔루션은 제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왼수 보유하고 계신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아이들한테는 이 내용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 사연자분은 당연히 고민을 하죠. 우리 아이한테 더 좋은 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좋은 걸 갖다 줘도 퇴! 이래버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날 거고 힘들 거고,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잘 안 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들한테
이게 이 공부라는 건요 계속되는 업무량과 같아요. 이게 끝나면 뭔가 보상이나 좀 더 쉬는 시간이나 끝이 보여야 되는데 공부라는 게 계속 밀려 들어오는 어떤 업무량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봤을 때 대충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봐봐요. 어떤 A라는 일을 끝내고 휴식 시간을 준다든가 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A라는 업무를 끝내고 나면 이제 B라는 업무, C라는 업무가 계속 밀려온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회사에서 하듯이 대충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인데 얘들아 그건 업무가 아니야. 네 인생의 준비지. 그러니까 뭔가 그 인생의 준비를 하면서 뭔 놈의 그렇게 보상을 요구해 얘들아. 내가 이 정도 편들어줬으면 빨리 가서 공부해 얘들아. 인스타 그만 보고.